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정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절기상 하지가 지나 이제 낮 시간도 길어졌는데 덥긴 하지만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죠. 오늘 여기 분당에서는 밴드 넬이 와가지고 공연을 해서 저와 허범석 팀장이 함께 가가지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와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도 저희 스타트업 컨설팅 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자 그럼 이번 주 투자 유치 소식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은 고수를 찾아 매칭해주는 서비스 숨고가 125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숨고는 일상생활과 비즈니스에 필요한 700여 가지 서비스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투자에는 이전 시리즈 주요 투자자인 IMM 인베스트먼트, ID 벤처스, 데브 시스터즈 벤처스, 스트롱 벤처스, Y 콤비네이터 외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TBT가 추가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숨고는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서비스 종류 확대,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용층 확대에 투자 금액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숨고는 작년 4월 약 40억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한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비즈니스와 일상 모두에서 요즘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전문가를 찾기도 쉬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암 진단 바이오 기술 스타트업 제놉시가 뉴플라이트와 전문 투자기관들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놉시는 국립암센터에서 스핀오프한 1호 창업기업으로 바이오 컴퍼니 빌더 뉴플라이트와 창업 및 개발을 함께 진행해왔는데요. 제놉시가 개발한 기술을 통해 암 환자 900명 이상을 진단한 결과 그 정확도가 기존 기술 대비 민감도와 정확도 면에서 매우 높았으며 폐암, 방광암, 유방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종에 적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네요. 사실 이 바이오라는 분야 자체가 기술이 워낙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투자가 됐다 하면 정말 큰 금액이 오고 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암 진단 기술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이요. 네, 유학 플랫폼 유스와 국제대학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는 글로랑이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를 활용해 창업팀을 선별해서 민간 투자와 육성, 정부 지원을 연계해 연구개발부가 마케팅 비용을 최대 5억 원을 지원해 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글로랑은 이번 팁스를 선정을 통해서 총 6억 원 규모의 사업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와, 팁스를 받으셨게 됐군요. 이 팁스 프로그램 모두 잘 아시다시피 스타트업들이 꼭 지원해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초기 스타트업계의 로또로도 불리고 있죠. 민간 운영사에게 주어지는 지분은 최소화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팁스 프로그램 선정 소식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운동 검사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피트 역시 이번 팁스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는데요. 피트는 심폐나이부터 질병 예측이 가능한 O4O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O4O 플랫폼은 온라인 for 오프라인을 뜻하는데요. 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상 고객 정보와 자산을 기반으로 오프라인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새로운 매출을 만드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고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을 연결시키는 단순 중개 역할을 하는 O2O와는 다른 플랫폼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르긴 한데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6차 산업 나오는 것처럼 O6O도 언젠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트는 이번 팁스 선정으로 2년간 R&D 투자와 매칭 펀드로 최대 10억 원 규모의 사업 지원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앞서 피트는 지난 5월 인라이트 벤처스로부터 3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인라이트 벤처스와 저희 팀터바인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이곳을 이끌고 있는 김용민 대표님, 아주 요즘 건드리는 스타트업마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사업 확장하면서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3D 공간 데이터 플랫폼 스타트업 어반베이스가 우미건설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설립된 어반베이스는 2D 건축 도면을 3D 공간으로 자동 변환해주는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3D 공간 데이터를 구축, 몰입형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LG전자, 일룸 등 40여 개 가전, 가구 및 인테리어 브랜드와 제휴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건설회사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는다니 특히나 이 전략적 투자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3D 공간으로 자동으로 변화해주는 기술은 그동안 일종의 노가다였던 영역을 없애주는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디 영상이나 음성 편집을 간단하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저도 투자하고 싶네요. 저희 허범석 팀장이 매주 아주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어반베이스 아주 응원합니다. 다음은요. 네, 실시간 통화 매칭 서비스 커넥팅을 운영하는 YP랩스가 매쉬어 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가 참 재밌는데요. 커넥팅은 취향, 성향이 잘 맞는 사람을 실시간으로 매칭시켜주는 소셜 통화 플랫폼입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준다는 것인데요. 사용자들은 앱 내에서 영화, 음악, 게임 같은 그런 취미 활동이나 나이, 성별 같은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매칭 알고리즘을 통해 통화 상대를 자동으로 연결해 주어서 그야말로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요새 보면 이렇게 재밌는 서비스들 매시 어벤져스가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새 사람들이 비대면 서비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 반해 전보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요새 보면 이제 사회가 히키코머리들의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으로 발전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촬영 중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푸딩이 더 피치와 로아 인벤션 랩으로부터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원하는 촬영업체를 찾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 푸딩은 수익 모델이 좀 특이한데요. 일반적으로 O2O 서비스들이 거래 건당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반면에 푸딩은 촬영업체들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월 구독료를 지불합니다. 차별화된 수익 모델이 이번 투자를 이끈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수수료 모델은 이래저래 서비스 운영상 갈등을 좀 유발하기 참 쉬운 구조거든요. 예전에 그런 O2O로 이제 주문을 한다는 서비스나 그런 것도 보면은 초기에 소상공인들한테 수수료 부담을 지운다는 면에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랫폼 이용자로부터 구독료를 받는다는 발상이 참 기발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이용해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네, 글로벌 캐주얼 게임 퍼블리싱 스타트업 나인탭이 패스트 인베스트먼트와 스탠드 컴퍼니로부터 각각 5억 원과 15억 원, 모두 20억 원 규모의 프리시리즈 A단계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국내의 많은 게임 개발사들이 확장성과 엔터테인먼트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저 확보, 수익성,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선정부터 소프트 론칭, 게임성과 시장성 지표 분석, UX와 수익 최적화, 맞춤 마케팅 전략 실행 등 단계적 게임 개발 환경을 마련해서 다양한 국내 게임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국내에서 정말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왔죠. 하지만 중소 게임 개발사보다는 대기업이 주도해 나가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인탭의 역할이 더욱더 그래서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한국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요새 게임 아이템을 보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이게 메디컬 산업으로 봐야 되는지 IT 산업으로 봐야 되는지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된 이 시점에서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요 뉴스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죠. 네, 최근 벤처캐피탈 캡스톤 파트너스가 서울시, 한국성장금융,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다양한 기관들의 출자로 이루어진 500억 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분야 ICT 스타트업들을 위한 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는 이번 펀드의 80% 이상을 ICT 및 유관기술 분야에 투자하기로 하고, 그중 260억 원 이상을 5G,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서울 소재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산업진흥원과 디캠프가 서울시의 주요 관계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좋은 기술을 가진 서울 소재 초기 ICT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간 투자기관과 공공기관들의 협력이 아주 눈에 띄네요. 서울시도 이렇게 좋은 일에 앞장선 만큼 다른 지역 지자체와 민간 투자기관의 협력 사례도 늘어나서 전국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오는 8월 9일까지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내 산학연 협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입지 우수 지역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인데요. 대학 유휴 부지를 활용해 도심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입주시설과 창업지원시설, 복지 편의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며 입주기업은 대학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와 엑셀러레이터 유치 등도 연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서울에 있는 몇몇 주요 대학들 보면 입지가 좋아 교통도 아주 좋고, 또 좋은 기업들이 혁신파크에 입주하면 자연스럽게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창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직간접적인 이득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요. 이번 사업은 8월 말 두세 곳을 선정해서 우선 추진한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새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다양한 창업 관련 사업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서 창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요새 대학에서 기존까지 여태까지 준비해놨었던 메이커 스페이스들에 가보면은 정말 좋고 비싼 기계들 갖다 놓고 팔이 날리는 광경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번 사업은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정말 잘 될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핑테크 관련 소식들 알려주시죠. 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아파트 관리비 간편 조회 그리고 납부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이지스 엔터프라이즈의 아파트 관리비 서비스 아파트 아이와의 제휴를 통해 만들어졌는데요. 앞으로 토스 이용자는 아파트 정보 인증을 통해 아파트 아이에 가입해서 추가 로그인 없이 바로 아파트 관리비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납부 마감 2일 전부터 토스머니를 통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고 동일 면적 가구 평균과 비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토스는 지난번 자동차 특화 서비스 출시에 이어 이번 아파트 관리비까지 점점 더 다양한 생활미착형 서비스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카카오와 같은 막강 경쟁자들의 절대 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새로운 소식이 있다죠? 네, 카카오페이가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을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주민은 지방세 고지서를 카카오페이로 받을 수 있고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 도에서는 전자고지에 이어서 바로 납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016년 부산, 2018년 경기도 주민의 해당 서비스를 처음 먼저 선보이면서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바로 카카오페이로 납부하도록 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국으로 고지 및 납부 서비스를 확대해 편리하고 안전한 세납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관련 법령과 협약서에 따라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요새 보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카카오페이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각종 요금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걸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카드 영수증 기능 추가 소식에 이어 이젠 지방세 납부까지 다음은 어떤 기능이 들어갈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궁금하셨죠?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번엔 카카오 배송입니다. 롯데택배와 협력해서 카카오톡 안에서 국내 배송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인데요. 카카오페이는 개인 간 물품 거래에서 오는 불편함을 플랫폼을 통해 해결하고자 배송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지인 간 선물, 중고거래, 쇼핑몰 반품, 지역 농수산물 거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물품을 보내기 위한 배송 예약, 배송비 결제, 예약 내역 조회를 할 수 있는 사용자 접점 플랫폼을 제공하고 배송은 롯데택배가 담당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편의점 예약과 기사 방문 예약 중 원하는 배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편의점 예약은 세븐일레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와, 좋네요. 이제는 택배까지 이전에도 보면은 각종 택배사들에서 배송이 되고 있다, 배송되었다라는 그런 카카오톡이 오는 게 정말 편했던 것 같은데요. 카카오도 그렇고 토스도 그렇고 이제 정말 없으면 매우 불편해질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무서우면서도 편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두 회사가 경쟁하면서 편리한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데이블이 글로벌 포털 서비스 MSN을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와, 마이크로소프트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데이블은 사이트 내 콘텐츠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광고를 보여주는 네이티브 애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데이블은 국내 매체뿐 아니라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구글 애드 익스체인지와의 연동을 통해서 전 세계 구글 애드 X 인벤토리에서도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구글까지 아주 엄청난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잘 나갑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데이블은 국내와 인도네시아 MSN 사이트에서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와 개인화 추천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소비한 콘텐츠를 분석하고 관심사를 반영한 광고를 노출함으로써 광고에 대한 사용자의 반감은 낮추고 MSN의 수익은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데이블을 보면 이미 국내 주요 언론사들의 웹사이트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이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이러나 뉴욕타임즈, CNN과 같은 그런 유명 언론사와도 제휴도 아주 머지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려주시죠. 네, 야놀자가 코레일과 여행 레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사는 이에 따라 철도 승차권 예약 발매 시스템 실시간 연동, 종합 여행 플랫폼 공동 개발 등을 통해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야놀자 앱을 통해서 코레일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철도와 연계한 여행 큐레이션 서비스도 도입하게 되는데요. 고객이 구입하는 열차 승차권이나 숙박시설, 레저 액티비티에 맞는 연관 상품과 콘텐츠를 추천해준다고 합니다. 야놀자의 한계가 어디일지 궁금해질 따름입니다. 야놀자 이수진 대표
대표님,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 방문할 때 그 순방 경제사절단으로 같이 방문하면서도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저희 팀터바인이 협력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이번에 제주도 워크숍이 열리는데 거기도 오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야놀자의 사업 노하우를 한번 가서 들어보고 싶네요. 아무쪼록 신나게 놀면서 멋지게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행사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유익한 행사가 많이 열린다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스파크랩 데모데이 소식입니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스파크랩은 오는 26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13기 데모데이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참여하는 연사들이 대단합니다. 우선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합류해 스타트업과 협업 및 파트너십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속해 있는 다임러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데모데이의 패널 세션에 다임러 그룹 연사들이 참여해서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박찬호 선수가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박찬호 선수는 이번 데모데이를 통해 스파크랩과 함께 벤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 생태계에 첫 등판을 해서 미국 진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벤츠도 벤츠지만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의 등판이 정말 의외면서도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그 토커티브한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분이 행사에서 어떤 멋진 말들을 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요새 이 벤처 캐피탈 시장을 보면은 이 박찬호 선수가 나온 것도 있지만 이 전에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호창성 대표가 이끌고 있는 더벤처스에도 배우 배용준 씨께서 지금 거기에 투자자로 있는 걸로 알려져서 아주 유명한데요. 이런 연예인들이 기존에 다른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부동산도 물론 좋지만 부동산은 몰락하지 않죠. 부동산도 물론 좋지만 이런 벤처 캐피탈계에도 관심을 가져주니까 저희 같은 이런 벤처 캐피탈 씬, 스타트업 씬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도 정말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알려주시죠. 예,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삼성 C랩, 서울창업허브,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019년 C랩 공모전 설명회를 오는 25일 화요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합니다. C랩은 삼성전자와 스타트업 크리에이티브가 만나 시너지를 만드는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공모를 통해 삼성전자 비즈니스와 관련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모바일, 소비자 가전, 자동차 전장 분야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1년간의 사무공간, 개발지원금,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및 교육, 그리고 삼성전자 협력 프로젝트 연결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삼성,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요새 이 스타트업 씬 돌아다니다 보면 C랩 출신의 스타트업들 아주 멋진 곳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찌꺼m 서비스를 하고 있는 로켓뷰라던가 아니면 키튼 플래닛에서 나오는 어린이용 스마트 전동 칫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볼 수 있겠네요. 이번 공모에 적합한 사업 분야의 스타트업은 꼭 참여해서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아서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예, 경기 콘텐츠진흥원이 경기 게임 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 7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정은 게임 개발 경험이 있는 예비 창업자 창업과 게임 개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오는 8월에서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게임 개발과 창업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게임 개발 과정은 기획, 프로그래밍, 그래픽 분야, 창업 과정은 세무, 회계, 인사, 법률 분야 멘토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공동개발 공간과 장비, 1대1 프로젝트 멘토링, 네트워킹도 맞춤형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니 게임 개발자분들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과정은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10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모집은 7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예,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서도 모든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